저는 이제 갓 결혼한 30대 초반 신혼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화목한 남편 같았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작은 의심이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이 골프를 자주 다니는 걸 그냥 취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됐는지, 그리고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날도 남편은 골프를 다녀왔어요. 평소처럼 땀에 젖은 옷을 아무렇게나 두고 캐디백이랑 가방은 현관에 툭 던져두고 들어오더라고요. 늘 그랬듯 저는 잔소리 한마디 하고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게 눈에 띄었어요. 작고 하얀 장갑 한 짝이 가방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제 건가 싶어서 손에 껴봤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았어요. 제 것도 아니고 남편 것도 아니었죠. 딱 봐도 여성용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심장이 두근거리면서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장갑을 내려놨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오늘 스코어 어땠어? 하고 묻자 남편은 태연하게 그냥 보기 플레이 했지라고 답했죠. 표정도 말투도 평소랑 다를 게 없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그 장갑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저도 골프를 조금 쳐봐서 알아요. 장갑은 자기 손에 꼭 맞아야 하고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아무거나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남의 물건이었어요. 게다가 깔끔하게 접힌 채로 들어있었으니 더 수상했죠.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장갑 생각만 했습니다. 혹시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가? 머릿속에서 수십 번을 오가다가 결국 잠을 설쳤어요. 그렇게 해서 제 마음속엔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확실한 의심이라는 게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남편이 또 골프를 다녀온 날이었죠. 저는 여느 때처럼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땀 냄새 나는 수건이랑 물병, 골프 장갑, 볼 주머니 같은 걸 하나하나 꺼내는데 그때 뭔가 동그란 게 굴러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대구르르 굴러간 걸 주워보니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골프공이었어요. 눈이 동그랗고 분홍색 볼이 있는 딱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었죠.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평소 골프공에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오로지 비거리 좋은 브랜드 볼만 고집했고 색깔이나 장식 있는 건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남편이 이런 공을 가지고 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여자 거다. 머릿속에서 그런 결론이 저절로 나왔어요. 장갑만으로는 우연일 수 있다고 애써 넘겼는데 공까지 나오니 더는 합리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공을 손에 들고 남편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입을 꾹 다물었어요. 괜히 그 자리에서 추궁했다가 오히려 제가 의심 많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겁이 났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태연하게 웃고 있었고 저만 속이 끓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공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혼자 바라봤습니다. 작고 귀여운 그 공이 제겐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 결혼 생활에 처음으로 생긴 균열 같았죠. 이제 더는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어요. 장갑과 골프공, 이 두 가지 단서가 분명히 저를 어디론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은 온통 장갑이랑 골프공 생각뿐이었어요. 별것 아닐 수도 있다. 그냥 우연일 수도 있다.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한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늘 하던 대로 행동했어요. 저녁이면 TV 앞에 앉아 맥주 한 캔 따고 주말이면 골프 약속 있다고 나갔다 오고 겉으론 평범했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수상했어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태연해서 연습된 거짓말 같네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밤에 같이 누워 있어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남편이 돌아 누울 때마다 혹시 휴대폰을 몰래 확인할까 하다가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싶어서 멈추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선 확인이라도 해야 끝날 텐데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루는 제가 슬쩍 떠봤어요. 요즘은 누구랑 자주 치는데? 하고 묻자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회사 사람들이랑이지 뭐. 늘 똑같아.
그 말투가 너무 태연해서 순간 제 자신이 바보 같아지더라고요. 의심은 커져가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는 상태. 저는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어요.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내가 괜히 의심해서 가정을 흔드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탓하면서도 장갑과 골프공이 자꾸 떠올라서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더는 혼자 끙끙대지 말자. 직접 확인해야 끝난다. 그게 제 불안과 혼란을 끝낼 유일한 방법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일정에 더 신경을 쓰게 됐어요. 집에 오면 무심한 척 가방을 내려놓는 모습, 주말마다 골프장 예약됐다는 말. 이제는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전화를 받을 때 옆에서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였어요. 이번 주 일요일 한국 골프장 아침 티타임이야. 남편이 동료한테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딱 맞춰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 이번에 직접 확인하자. 사실 저도 여기 와본 적이 있어서 골프장 분위기나 라운지 구조를 잘 알거든요. 어디서 기다리면 잘 보이는지, 어떤 시간대가 한산한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날 속이려 해도 같은 판을 치는 저는 다 알 수 있다 싶었죠. 그날 밤 혼자 거울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끝낼 수 있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 남편 일정과 제 계획을 적어놨어요. 한국 골프장 이번 주 일요일 티오프 7시 30분.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묘하게 차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는 의심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저는 다음 날 일부러 남편에게 더 다정하게 굴었어요. 괜히 의심을 피하려고요. 이번 주말에도 골프야? 몸은 좀 괜찮아? 하고 묻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면서 응, 이번에도 그냥 회사 사람들이랑이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좋아. 그 웃음 곧 사라지게 해주지. 일요일 새벽 저는 남편이 나간 뒤 바로 따라서 집을 나섰어요. 저는 골프복 갈아입을 필요 없고 식사도 안 할 거니 라운지에서 대기하다 보면 남편이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죠. 차 안에서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하고 라운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라운지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차례차례 모여서 조를 짜고 티타임을 준비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보는 척 커피를 마시는 척 하면서 눈치를 살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혹시 남편이 저를 볼까봐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는 살짝 숙이고 주변을 스캔했죠. 잠시 후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골프 모자에 반팔 티셔츠, 늘 보던 모습 그대로였죠. 그런데 남편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는 남자 1명, 여자 2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4명이 한 조를 짠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었죠. 그 순간 제 눈길은 자연스럽게 그 여자 쪽으로 향했어요. 긴 머리를 질끈 묶고 깔끔한 스커트 차림에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남편과 말을 섞을 때마다 두 사람 눈빛이 묘하게 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그냥 회사 동료라고 했지만 동료 사이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눈빛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역시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도 눈으로 본 순간엔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라운지의 소음은 그대로인데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오직 남편과 그 여자의 웃음소리만 맴돌았어요. 저 웃음 나한테는 보여준 적 없는데. 속이 쓰리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좋아. 오늘 끝까지 따라가서 모든 걸 확인하자. 더는 눈 감지 않겠다. 라운딩까지 따라갈 수는 없고 예상 종료 시간과 남편 차량 위치를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기로 맘먹었습니다. 예상대로 골프 경기가 끝나고 멀찍이 떨어져서 주차장을 바라보는데 제 예상대로였죠. 남편은 그 여자와 나란히 걸어 나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차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조수석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정말 같이 타는구나. 저는 서둘러 차를 몰고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가까이 붙으면 들킬까봐
사이드미러로 간격을 계속 확인하면서요. 마치 드라마 속 사설 탐정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 안에서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끓고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살짝 지켜봤는데 바람 사이로 그들의 웃음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진짜 우리 집 남편이 맞아? 남편 차가 잠시 도로 옆에 멈췄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앞 좌석에서 두 사람은 고개를 맞대고 있었고 대화가 필요 없는 듯 눈으로 대화하더라고요. 입술은 읽히지 않았지만 몸짓과 분위기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남편 차는 다시 출발해서 번화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계속 뒤따르면서도 눈물이 차올라 앞이 흐려질 정도였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상한 해방감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남편 차는 번화가 한쪽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차를 몰래 따라붙으면서 심장이 계속 뛰었죠. 몇 분 뒤 남편 차가 멈춰선 곳은 분위기 좋은 식당 앞이었어요. 간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안쪽 테이블마다 커플들이 웃고 있었죠. 남편은 여자를 데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걸어가더라고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그 모습에 제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단순한 오해 속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배신자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남편 차에는 항상 음성까지 녹음되는 블랙박스가 켜져 있었거든요. 게다가 오늘은 예비키를 가지고 왔더랬죠.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자마자 저는 차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차 문은 쉽게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켜고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최근 주행 기록과 음성 녹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화면 속에서 들리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오늘 라운딩 너무 즐거웠어. 다음엔 둘만 따로 오자. 이렇게 주말마다 만나면 들키는 거 아냐? 회사 사람이랑 친다고 했고 그 사람 내 말이면 꿈뻑 죽잖아. 단 몇 마디였지만 제겐 충분했어요. 아니, 오히려 너무 과할 정도로 명확했죠. 그 짧은 대화 속에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느껴왔던 불안과 의심이 전부 담겨 있었으니까요. 블랙박스에 담긴 그들의 목소리를 제 폰에도 옮겨 담았어요. 이제 제 손엔 남편의 거짓말을 산산조각 낼 무기가 생긴 거예요. 차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속이 서늘해졌죠. 내가 누군지 확실히 보여줄게. 그 순간 제 안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단단한 결심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블랙박스 화면을 다시 켜고 최근 녹음을 끝까지 재생했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랑 도로 소음만 들리다가 곧 익숙한 남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좋았다. 너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그 뒤로 여자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죠. 맑고 밝은 하지만 제 귀에는 비수처럼 꽂히는 웃음이었어요.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지? 절대 그 여자 몰라야 한다. 응, 우리 집사람은 걱정 마. 순간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래, 둘 다 한 방에 보내줄게 기다려. 남편은 늘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랑 치는 거지. 늘 똑같은 사람들이랑이야. 그 말들이 다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제 속을 더 뒤집어 놨어요. 그 거짓말들을 세상에 드러내게 해줄 건 결국 이 블랙박스였죠. 차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모든 녹음을 제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폴더 하나를 따로 만들어 파일을 넣어뒀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 증거를 꺼내야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을지.
집에 돌아온 저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노트북을 열었어요. 블랙박스에서 옮겨둔 녹음 파일을 다시 확인하면서 혹시라도 깨끗하게 안 담겼을까 긴장했죠. 그런데 목소리, 웃음, 대화 하나하나가 너무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제 손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혹시 몰라 클라우드에도 올려두고 USB에도 옮겨뒀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 남편이 눈치라도 채서 제 폰을 확인한다면 저는 빈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건 제 무기고 제가 살아남을 방패였어요. 파일 이름을 저장할 때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적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마지막 라운딩이라고 쳐넣었어요. 단어 하나가 제 마음을 대신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숨이 시원하게 쉬어졌습니다. 남편은 옆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그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면서도 제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겠지. 내가 이미 모든 걸 손에 쥐었다는 걸. 저는 침대 옆 탁자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누웠지만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면서 생각했어요. 이걸 그냥 이혼 서류에 끼워 변호사에게 넘길까? 아니면 당장 내일 들이밀고 따질까?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머릿속에서 돌고 돌았어요. 그러다 결국 하나의 결론에 닿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거다. 혼자 아는 게 아니라 가족 앞에서, 지인 앞에서 무너뜨리는 것. 그게 제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상 같았습니다. 그날 새벽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올 때까지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다짐했죠. 곧 보여줄 거야.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세상에 낱낱이.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남편에게 다정하게 말 걸고 저녁 반찬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차렸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눈치를 못 채고 더 기분 좋아 보였죠. 그 모습이 역설적으로 제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라운딩이라고 되뇌며 폭로할 무대를 준비했어요. 가장 효과적인 건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형제들 앞에서라면 남편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거니까요. 저 혼자만 아는 비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마침 시댁에서 작은 모임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녹음 파일을 수십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속이 쓰렸지만 동시에 마음이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려운 아내가 아니라 진실을 폭로할 준비가 된 증인이었으니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파일은 제 휴대폰뿐 아니라 USB에도 노트북에도 저장해놨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남편을 볼 때도 가증스러운 남자라는 생각만 들었죠. 드디어 모임 당일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아내의 얼굴이었지만 제 안에는 폭풍 같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늘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그날따라 옷차림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고 강인해 보이게, 눈빛은 흔들리지 않게. 그 순간 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판결을 내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모임이 열린 날이었어요. 양가 가족들이 둥글게 앉아 음식과 술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저도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니까요. 케이크 촛불을 끄고 축하 노래가 끝나자 잠시 조용한 틈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끝이 차가웠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깐 들려드릴 게 있어요. 가족들이 의아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순간 저는 블랙박스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즐거웠어. 아내는 모를 거야. 당신이랑 있을 때가 제일 좋아. 주말마다 몰래 만나는 이 느낌. 너무 좋아. 우리 평생 같이 할 거지. 짧은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분위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모두의 시선이 남편에게 꽂혔죠.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는 게 제 눈에도 보였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어머니는 얼굴이 굳어졌고 형제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죠.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거기 여자가 회사 사람이야. 오해하지 마. 하지만 녹음 속 목소리는 너무도 선명했고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게 제 남편의 진짜 모습이에요. 저는 이제 더는 속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끝내자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임 자리는 순식간에 냉랭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고 숟가락 소리마저 멈췄어요. 당신 이제 여기까지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죠. 남편은 황급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손을 내저었어요. 오해라니까 제발 얘기 좀 들어줘.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해. 구차하게 할 말 있으면 다 해봐.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고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망한 자리를 만들어 죄송합니다. 한 여자로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남편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 이제 모두가 알았어. 오늘부로 내 인생에서 당신은 끝이야. 제 말에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고 저는 그 고요 속에서 이상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긴 시간 제 마음을 짓눌렀던 의심과 불안이 그날 그 자리에서 비로소 벗겨져 나간 것 같았거든요. 이혼 서류 바로 보게 될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남편은 따라오지도 잡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스스로도 알았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창밖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통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길게 이어진 의심과 불안, 밤마다 뒤척이며 괴로워하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쓰라렸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제 마음속에서 느껴진 해방감이었어요. 마치 꽉 묶여있던 밧줄이 한순간에 풀린 것처럼요. 차라리 들키지를 말든가. 집에 도착해 서랍에 USB를 넣고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누군가는 묻겠죠. 지금 이 순간 친정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저는 하나의 답만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잊자. 이제부터 새로운 라운딩을 시작해보자.